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작성하게 되면 기타 형성 절차로서 주식 발행 사항 결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식 인수를 하게 되고 출자 이행, 기관 구성, 그 다음에 설립 경과 조사 절차가 있다가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사항 결정해 보게 되면 이때 주식 총수, 한 주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관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식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을 현실적으로 떠안는 거죠. 그래서 발기 설립의견은 누구만? 발기인만이 전부 주식을 인수를 해야 되고 그 방법은 서면에 의해서 인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의 주식 인수 법정 성질에 대해서는 합동행위,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합동행위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자,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누가 인수한다? 공모위에서 주주를 모집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3자가 이 주식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식 청약서주란 말이 나오는데 주식 청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 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모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식 청약서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발기인이 주식 청약서를 기재한 후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서 일정한 요식 증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식 청약서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11가지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11가지인데 이 11가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 청약서에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서 주식을 청약하는데 그 사항의 주식 청약서에 의해서만 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식 인수인데 주식 인수와 더불어서 한 가지 남의 이름으로 하거나 차 한 명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남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누가 실제 주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인수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 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식 청약서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명의로 또는 병의 이름을 빌려서 을은 실제하지 않는 건데요. 이때 이런 경우에 주식을 인수했을 때 누가 이 주식 인수로서 책임을 지는 거냐? 실제로 주식을 주금액에 대해서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이 갑이 책임을 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설인의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청약을 한 자가 주식 배정 후에 주식 인수인이 되어서 그가 주식 인수로서의 납입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 인수 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 개세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 차용자만 주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타인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한 경우에 승낙을 했다. 그러면은 승낙을 한 자와 타인 명의자는 주금액을 공동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 하는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타인이 승낙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승낙을 한 경우는 그 타인과 주식 인수자가 연대해서 주금액을 납입해야 된다라는 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특례인데 주식 인수와 관련해서 민법의 특례가 있는데 우리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특칙이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민법에 보면 비이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무효인데 예컨대 비이진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취징에 상대방한테 내가 너한테 시가 3억짜리 아파트를 뭐 3천만 원 팔겠다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시가 예컨대 뭐 10억짜리를 예컨대 1억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 분명히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말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 인수인은, 즉 주식 인수에 청약을 할 때 이런 경우는 비이진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때는 그 청약이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실제로 주금액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인정이 될까요? 회사의 자본에 관한 원칙이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설립한 후에는, 설립등기 후에는 설립등기 전이라 할지라도 창립총회에서 출석해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주식 청약세 유효권이라든가 이러한 흠결을 이유로 주식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인수를 취소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서가 붙긴 합니다만 이 창립총회에서 와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는 그 절차가 약간의 경미한 하자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그것은 회사의 주금액 납입을 해라는 뜻이죠. 그만큼 회사의 자본에 관한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주가 되면 주주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10% 비율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수의 10%, 예컨대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10주, 1000주를 갖고 있으면 100주 이런 식으로 10%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주식 인수 단계에 있어서 배정의 자유는 뭐냐면 이때까지 주식 인수 단계는 주주가 아닙니다. 주식 인수를 하게 되고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죠? 주금액을 납입해야 되고 회사와 설립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주주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즉 주금액 납입 전에는 이 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인수인이 청약에 대해서 발기인이 배정 방법을 미리서 공고하지 않는 이상 자유를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 주식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주식을 공모를 했는데 똑같이 예컨대 100주를 더 모집하는데 이 사람이 100주, 이 사람이 100주, 이 사람이 100주, 이 사람이 100주 하면 원칙대로 하면 25주씩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A에 대해서만 100주를 인정해줘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B, C, D는 아직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기인은 이 배정의 통지를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되는 거고요. 통지는 보통 도달 시기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인수 청약에 대해서 배정이 있으면 주식인수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청약자는 인수인이 되어서 배정받은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납입을 하게 되면 주주의 지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것을 권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입을 하자마자 주주가 되는 건 아니고 주주가 주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권리주로서의 그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금액을 이제 납입하게죠. 돈을 이제 실제로 납입을 하게 되면 이제 발기 설립 같은 경우는 발기인이 전부, 모집 설립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기인 플러스 제3자, 즉 모집인이 그렇게 하는데 이때는 전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은 이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지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납입 보관은행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납입행위인데 가장납입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금액의 납입은 실제로 모든 금액이 납입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데 실제로 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은행과 짜거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거나 제3자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는 그 보관 금액에 관해서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사를 설립 등기할 때 이거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금액이 납입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은행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이걸 발급해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대항을 못한다. 즉 돈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면은 회사가 이제 은행이 회사를 만들 발기인이 은행에 부탁을 해서 은행이 이런 경우 허위로 가짜로 영수증을 발급해 줬는데
이러한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는데 이제는 그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본 충실을 위한 가장 납입행위를 막기 위한 거죠. 이제 가장 납입행위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첫 번째 이 통모 가장 납입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은행하고 결탁하는데 이거는 상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장 납입이 있는데 이거는 납입은행과 결탁한 게 아니라 잠시 타인으로부터 차용해서 입금한 후 즉시 등기하고 나서 즉시 돈을 빼버려서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현재로 실제로는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회사의 자본금, 최저 자본금 5천만 원을 요건을 맞추어서 회사를 설립해서 등기까지 해놓고 나서 돈을 바로 은행으로부터 찾아가지고 그거를 변제를 해버렸을 때 이 위장납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른데 통설은 그게 무효라고 하는 반면에 판례는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물 출자 이행. 자, 회원물 출자 이행은 아까 비언티의 설립상 비언티의 설립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는 현물을 준칙하게 되면 현물을 실제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산이면 인도, 부동산이면 등기까지 넘겨줘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를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해서 교부를 해야만 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게 되면 회사가 불성립하게 됩니다. 자, 주금액의 납입은 이제 전액을 납입시켜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납입 장소, 현물출자 이행 방법도 발기설립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그 다음에 주식의 인수인의 금전출자는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 장소에서만 납입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 납입 장소는 반드시 은행이라든가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납입금의 보관은행은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권 절차가 있는데, 자, 실권 절차라는 것은 모집 설립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발기 설립이, 근데 주식을 10,000주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10,000주를 모집을 하는데, 발기인이 1,000주를 인수하고, 이제 모집에 의해서 9,000주를 인수를 하겠죠. 9,000주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 발기인이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그 기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실권한다는 통지를 그 기일에 2주간 전에 주식 인수인에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주식 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주식인으로서 권리를 잃고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해서 주주를 모집한다. 9,000주를 모집하는데 예컨대 가령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납입하시오라고 했는데 돈을 납입하지 않았어요. 모든 제3자가 납입한다고 보증을 아는 경우, 만약에 아는 경우 예컨대 납입을 했을 때 5,000주만큼만 납입을 하고 4,000주는 납입을 하지 않았다. 이때 이 4,000주에 대해서는 다시 모집을 하는 거죠. 주주를. 그러한 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권 절차라는 것은 권리를 잇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잇는다라는 것을 통지라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것을 실권 예고부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중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 발기는 실권한 주식 인수인에게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금액 납입의 이 상계 금지. 자, 주식 인수인은 주금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회사에 대해서 불가능한다. 즉, 주금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갑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갑이라는 회사의 갑에 대해서 물건을 개업 준비함으로써 물건을 꽂았을 때 예컨대 물건을 외상으로 1,000만원어치 줬는데 주식을 또 1,000만원어치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배당받았을 때 주식 1,000만원어치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현실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즉 내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돈 1,000만원 이것을 내지 않고 내 가지고 있던 이걸로써 하겠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주금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금액이 납입이 되어야 됐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주식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전환사채의 경우는 발행 당시는 사채입니다. 그래서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때는 회사의 자본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 전환사채 인수에 관해서는 상계금지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채편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했는데 이제 사채에서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때 공부하겠지만 일단은 전환사채라는 것은
사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뭘로 바뀔 수 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 점만 이해를 하시고 사채를 발행하면서 예컨대 돈을 이미 수령했잖아요. 예컨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사채를 발행했고 나중에 주식을 1,000만 원씩 발행한 걸로 했다. 했을 때 이미 돈을 납입했기 때문에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고 이 1,000만 원이 이게 자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이 1,000만 원이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해도 된다. 그것은 당연히 주식회사의 자본 계정 중에 자본 계정이 아닌 것이 자본 계정으로 들어온 거기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을 납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의 정관 작성에서 출자 이행 절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